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은근 자주 들어본 말이라서 이해와 공감은 쉬우실 겁니다. 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너는 뭔데 그렇게 현대차를 빨아주냐 이런 말이요. 오늘은 그냥 대놓고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스포일러 채널을 포함한 자동차 유튜버들이 현대차와 제네시스를 좋다고 말하는 이유, 이런 영상에는 꼭 빨아준다는 댓글이 달리는 이유, 그리고 진짜 돈을 받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벤츠랑 BMW 차주분들은 좋아할 일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어떠한 브랜드의 비교 기준이자 목표인 차를 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동차 제조사 중에 벤츠랑 BMW만한 브랜드가 없는 건 사실이니까요. 브랜드 가치는 물론이고 대중적인 차부터 초호화 럭셔리 자동차, 심지어 스포츠카에 슈퍼카까지 만드는 회사가 흔치는 않죠. 제네시스가 벤츠의 경쟁 상대다, 제네시스가 BMW를 따라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제조사가 직접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실제로 없었고, 언론사들이 이런 식으로 대결 구도를 만들거나 마케팅과 브랜드 소개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전 영상의 심화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왜 유튜버들은 현대차가 좋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유튜버는 저희 스포일러 채널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명한 자동차 유튜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그룹 신차들이 어느 순간부터 퀄리티가 확 좋아졌습니다. 그냥 시대적으로 따져본다면 제네시스 출범 당시까지 나왔던 신차들은 수입차와의 갭이 너무 컸고요. 그 이후에 세대 교체된 차들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GV80 이후에 나온 차들부터 발전의 폭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실제로 GV80은 개선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자잘한 잡소리부터 시작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차인지 스포티함을 추구하는 차인지 방향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G80이나 GV70 그리고 K8과 EV6, GV60까지 거의 모든 신차들이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브랜드의 성격이 짙어진 건 기본이고요. 승차감이나 편의 장비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기본기라는 걸 드디어 갖추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바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일반 소비자들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최근에 나온 신차들을 타보신 분들이라면 방금 전 내용에 공감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감이 어렵거나 심하게는 현빠라고 욕하실 겁니다.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신차를 타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신차 행사 때마다 행사장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차를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일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 크게 문제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순간부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010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현대차 신차 리뷰 영상을 보러 갔는데 댓글에 저런 똥차를 뭐하러 사냐? 저 돈이면 BMW 사는 게 현명한 거지. 아직도 흉기차 타는 사람이 있냐?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시동도 꺼졌다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일일이 하나하나 팩트체크 해가면서 보나요? 그렇지 않죠. 보통 10년 전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댓글을 만나고요. 아, 현대차가 그 정도로 쓰레기야? 근데 얘는 현대차를 빨아줘? 응, 싫어요. 수고. 이렇게 상황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댓글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서 현대차는 쓰레기, 차라리 BMW 타는 게 현명해, 현대차 타면 호구, 이런 인식이 자리 잡고 다른 데에 이런 댓글을 쓰고 다닙니다.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데이터는 2010년에 머물러 있는데 잘못된 데이터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여론이 되고 기업의 이미지가 되고 이게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랑 연결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업데이트가 빠른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데이터와 괴리감이 느껴지고 그게 악감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왜 현대차 빨아준다, 현빠다 이런 댓글을 달고 다닐까요? 이것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검증 없이 쉽게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구버전 데이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영상까지 자기 입맛대로 봐요. 여기서부터 대환정 파티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그 채널이 영상 중에 하나만 보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그 채널이 영상을 처음 봐요. 그런데 현대차를 엄청나게 칭찬해줘요. 그러면 그 채널은 현빠 채널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본 영상에서 수입차를 칭찬해줘요. 그러면 그 채널은 현가 채널이 되거나 수입차를 빨아주는 채널이 됩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뭘 해도 욕을 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용도 제대로 안 봅니다. 사실 제일 나쁜 건 썸네일이나 제목으로 혼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상적인 썸네일과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댓글 다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열의 아홉은 제목만 보고 영상을 누른 다음에 댓글만 보고 나갑니다. 이렇게 또 대환정 파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요. 이렇게 달린 댓글들만 보고 아, 그런 영상이었어, 싫어요 눌러야겠네 이러고 나가버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작은 댓글 여러 개가 모여서 큰 여론이 형성되는 거라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유튜버들이 광고 홍보를 고정 댓글로 하고 왜 정치판에서 댓글 조작 논란 같은 게 그렇게 이슈겠어요. 댓글의 파급력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인 정보 업데이트의 오류와 연결됩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신차가 나온다고 해서
시장에서 바로 타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많은 차들을 비교하면서 타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데 문제는 잘못된 데이터를 마치 제대로 된 업데이트로 착각한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 차 좋다는 건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비교를 하면서 네 차는 쓰레기, 이 차 사면 호구라던데 맞나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상 까놓고 보면 정작 차를 제대로 타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댓글 여론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받아놓고 그게 제대로 된 업데이트라고 착각하는 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유튜버들은 진짜 돈 받고 칭찬을 해주는 걸까요? 일단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선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신차 리뷰나 신차 시승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돈을 받기 가장 어려운 구조입니다. 보통 이런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출시되기 한 2-3주 전에 제조사에서 초청장이 날아옵니다. 이 초청장이 날아오면 참가할 사람들은 링크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날짜와 시간으로 확정됐는지 제조사로부터 답변이 오고요, 해당 날짜에 가서 촬영을 하고 오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 구조에서 돈이 오갈 게 있나요? 아니면 돈이 오갈 수 있는 여지라도 있나요? 심지어 행사장에 가면 관계자들 만나기도 힘듭니다. 다들 자기 일하기 바쁘거든요. 물론 광고비 받고 하는 시승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구분을 확실하게 하자고요. 이런 광고기획 시승기는 보통 신차가 출시되고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진행됩니다. 그러면 시승기는 다 돈 받고 찍은 거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통 시승기 진행 과정이 어떻냐면요, 제조사한테 연락해서 시승차를 쓸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요, 이후에 제조사 건물 앞이나 주변에서 차를 받은 다음 촬영을 하고 다시 같은 장소에서 반납을 합니다. 특히 저희처럼 구독자분들한테 시승차를 받아서 촬영하는 채널들은 오히려 돈이 더 나갑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는데요, 애초에 돈 받고 신차 행사장을 가거나 제조사 입장에서도 돈을 주고 이런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신차 이슈가 지난 차들은 광고비를 받고 찍는 게 좋긴 하죠. 그런데 신차 이슈 리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요, 애초에 이슈만으로 충분한 수익이 됩니다. 이런 영상들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요. 이건 결국 무슨 말이다, 굳이 욕먹어가면서 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조사가 생각보다 유튜버들한테 돈을 많이 안 쓴다는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 유튜버들한테 광고비를 줄 것 같잖아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 시승기 같은 경우도 정말 소수한테만 의뢰하고요, 자주 하지도 않습니다. 굳이 홍보 안 해도 잘 팔리는데 뭐하러 돈을 쓰겠어요?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걸까요? 저희 스포일러 채널은 언론사도 아니고요, 무언가를 중립적으로 보려고 크게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로 동정심을 유발해서 돈을 벌기는 싫거든요. 저랑 김승현 편집장은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시승기를 저희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찍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 이슈에서 조금 불리한 겁니다. 중립적으로 보려고 애써 쥐어짜지는 않지만 어떤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은 합니다. 사실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바뀌는 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영상이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선도한다, 그런 문화를 우리 스포일러 채널에 만든다, 그런 거창한 말은 하기도 싫습니다. 저희가 뭐라고요? 대신 적어도 우리 구독자들만큼은 그런 댓글이나 여론에 기준 없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유튜버들이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김승현 편집장은 이번에 K8 시승기 찍을 때 일주일 동안 감기에 몸살로 알아 누웠습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 가릴 거 없이 서울에서 대구까지 취재도 나가고요, 썸네일 한 장 건지려고 수백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사실 확인도 안 된 댓글 때문에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드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건 뭔가요? 그렇게 해서 자동차 문화가 바뀌었나요? 이 대목에서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죠.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차가 진짜 욕을 먹을 만큼 차가 별로인지도 말씀드려야죠. 흔히 말하는 쓰레기일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왜 욕을 먹는 걸까요? 일단 욕을 먹을 만큼 차가 별로냐고 물으신다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최근에 나온 신차들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욕을 먹는 걸까요? 이건 데이터 업데이트와 연결됩니다. 사실 이미지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실제로 현대차 내외에서 차별 문제부터 시작해서 품질 문제, 결함과 관련된 것들이 한창 보도될 시기가 있었고 압수수색과 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도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김광호 전 부장께서 결함 제보로 거액의 포상금까지 받으셨고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소비자들에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보도가 과장된 것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지도요. 김광호 전 부장께서 포상금 받으신 거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또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기업이나 언론을 욕해야지 소비자들이 변화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내용의 핵심은 뭔가요? 현대차가 쌓아온 과거의 이미지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그걸 옹호하자는 것도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잘못된 정보를 걸러야 하고 그런 다음에 무언가를 평가하자고요. 잘못된 생각과 방법으로 달린 댓글들로 피해를 보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소비자입니다. 잘못된 정보, 구시대적인 업데이트를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예요. 오늘은 용어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사회 문화적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자동차 제조사와 유튜버 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